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는 국민의힘은 안착중으로 꾸며지고 있죠. 오늘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오늘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도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잠깐이나마 좀 만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오늘 시정연설을 계기로 좀 뭐가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어떤 방향이나 철학은 확고하신데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은 좀 세련되지 못하고, 특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소통 부족으로 예.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통 부족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약 3시간 넘게 국회에 이제 체류하면서 많은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는 가장 큰 의미는 정치 복원을 위한 첫 단추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끼시다. 예. 그런 이제 바로 정치권하고의 소통을 또 이제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관점을 그대로 오늘 시정연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켜봤죠. 특히 이제 이제 시정연설 시작도 보통 집권당 대표부터 그래도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터 이렇게 열거하면서 인사에 들어갔죠.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상당히 대통령께서 정치 복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읽혀졌어요. 예.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와 그리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 안에서 신사협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국회가 성숙된 모습으로 정치를 다시 국회부터 먼저 이렇게 상생과 대화 타협으로 복원시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시정한 지 불과 열흘도 안 돼 가지고, 그것도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를 방문한 그런 공간에서 피켓팅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이렇게 올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노룩 악수가 예. 이제 말이 많이 해제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이건 도리가 아니죠. 2019년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때 시정연설을 위해서 국회에 방문을 했어요. 예. 그때도 국회가 이제 패스트트랙부터 해가지고 예약 안에 상당히 극한 대치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국회에서 원내에서 합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장애 집회 투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안 좋을 때도 불구하고 그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도 본회의장에서 다 그래도 두 손으로 이렇게 정중하게 악수를 다 받아줬죠.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 손을 내미는데도 이렇게 노룩 악수로 이렇게 대응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왠지 너무 참 신사협정을 맺은 그런 한 열흘 전의 상황과 너무 또 180도 달라져 가지고 약간은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오늘 제일 뜨거운 그 얘기. 김포요. 예, 좋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상 이 내용을 좀 진작에 조금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지역하고 가까우시잖아요. 예. 김포와 강서가 접경이죠. 그렇죠. 붙어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아라뱃길을 맞습니다. 아라뱃길을 사이에 두고 김포 강서가 이제 딱 행정구역상 구분이 되고 있죠. 예. 네. 근데 예전부터 좀 그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이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행정구역 변경,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돼서 서울시 26개구가 돼야 된다. 이게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하. 이제 작년에 오세훈 시장도 이제 다시 10여 년 만에 이제 서울시 재복귀를 통해서 그렇죠. 재선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 6일 지방선거에서 이제 김포 김병수 시장이 여기 이제 국민의힘 시장이 오랜만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과 이제 김병수 시장 그리고 이제
강서구청장이 큰 합의를 하나 한 게 있죠. 지하철 5호선 지은 차량 기지가 예.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데 그 방화동 차량 기지와 차량 기지를 김포까지 연장하기로 오세훈 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 강서 그때 김포구청장이 이렇게 합의를 했죠. 차량 기지를 옮긴다는 차량 건 기지를- 결국은 거기까지 간다는 차량 얘기잖아요. 기지를 이제 김포까지 옮기고 예. 결론은 5호선이 연장되는 거기까지 거죠. 간다는 김포까지. 거죠. 예, 김포까지. 지금은 이제 경전철로 골드라인이라고 이렇게 그렇죠. 뭐 예, 수송을 하고 있지만 이거 엉망이잖아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전철이 이렇게 들어가 주야만 지하철이 들어가 주야만이 그렇죠. 김포 시민들이 85%가 서울이 생활권이거든요. 예. 그 출퇴근 문제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김포 시민과 강서구민들은 많이 인접해 있어요. 김포 시민들이 서울에 출근을 하려면 김포공항 계하역 그러니까 제가 계하역 앞에 예. 제가 집을 살고 있는데 계하역에 와서 지하철 9호선을 갈아타든지 안 그러면 김포공항역까지 가서 5호선을 갈아타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서를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포 시민들은 또 우리 강서 구민들도 또 김포시에는 이렇게 뭐 농사를 좀 지으러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잠시 뭐 이런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발생하더라도 이사 가는 곳이 김포예요. 김포에서 좀 살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김포는 이웃이에요. 그리고 신 교수님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 이 양천 허씨의 본가 본류가 김포 강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부터 양천구가 그러니까, 아니고 예. 양천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양천구 강서구 김포시 이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굉장히 그 거의 같은 지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됐다. 양천현이라 그랬고 그래서 한 지역권이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김포 강서 지금 현재 양천구가 옛날에는 양천현이라 그래가지고 한 생활권이었죠. 근데 그 뭐 일각에서는 이게 선거용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용이면은 김포 시민들이 요즘같이 뭐 수도권 이 유권자들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이고 뭐 그리고 뭐 이런 걸 중요시합니까? 이게 뭐 집권당 국민의힘이 하루아침에 그냥 김포시를 갖다 서울시 26개구로 편입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뜬금없어 또 한참 뜬금없어 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현실성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근데 이미 김포 시민들은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뭐 공론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사도 많이 타고 이렇게 전 국민들이 알게 됐지만은 이미 김포 시민들은 이거 빨리 이제 서울시로 우리가 행정구역 변경이 이루어지면은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여러 형태로 표출됐어요. 그 표출에 기름을 갖다 부은 게 김동연 이제 경기지사가 예. 경기 남부 북부 이렇게 그거 나눈다는 거.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김포시 같은 경우는요. 예. 경기 남부 북부에 어디에도 지금 끼일 수도 없는 어중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서울의 한강 하류가 김포시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김포는 한강 하류로 가면 서해 쪽으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한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로 편입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김포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이게 3.3.5 모이면 나왔던 이야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성남, 하남, 뭐 구리. 광명, 구리 이쪽도 다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럼 그쪽도 이게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세요. 서울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역사는 수도권 확장이었습니다. 서울 확장이 이게 막 한동안 중단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엄격하게 우리가 저 강남이라는 맞아요. 것도 강남도 옛날에는 서울시 아니었잖아요. 말죽거리라고 지금도 그 있잖아요. 강남에 네.
지명 그 영동대로 샀고 영동대교 뭐 그러죠. 예, 예. 그게 영동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등포의 동쪽. 영등포의 동쪽이에요. 예, 예. 잘 아시네 신 예. 교수님도. 아니 저도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 서울시도 계속 확대가 됐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큰 대도시 수도권 도시는 계속 확장이 되죠. 그렇죠. 확장이 되는 정책이 보편적이었죠. 특히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경기도가 지금 인구 1,300만을 이제 넘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서울시는 한때 1,100만 가까이 갔던 서울 시민 지금 한 인구가 850만인가요? 지금 900만 900만 정도 개우 유지되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1,000만이 넘는 도시로서 설계되어 있고 모든 행정 인력이든 모든 뭐 교통 뭐 이런 게 다 인적 예. 구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가 잘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뭐 국가적으로도 경기는 그럼 계속 인구가 팽창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국가적 비용이 투입돼야 되죠. 교통망도 계속 인프라도 구축해 줘야 되고 그죠? 뭐 이런 상하수도를 포함해 가지고 또 문화 뭐 이런 다양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 서울은 뭐 지금 현재 천정 뭐 이 수도 이 서울이 500년 우리 이주시대 한성 수도 여기는 역사적으로도 없고 얼마나 지금 잘 갖춰져 있습니까? 예. 이 서울의 인프라, 문화, 교통 이런 게 이제 경기도의 그 지옥철, 지옥 교통에서 헤매시는 경기도민을 서울시가 이제 재정이 전국에서 재정 자립도가 1위예요. 예. 서울시 편입이 되는 순간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겠습니까? 서울 시민의 교통 문제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김포 시민들이 꿈꾸는 거죠. 지금. 야, 어쨌든 하여간 그건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송한데 혁신위가 그 험지 출마 영남 의원들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강서 재보선에서 정말 투표는 강서 국민이 했지만은 사실상 수도권 유권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심판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쓴 약을 우리가 받아서 이거는 정말 몸에 좋은 약으로 이걸 잘 우리가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예방주사는 두 번 다시 맞지를 못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크게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자성과 성찰은 국민들에게 처절한 진정 속으로 읽혀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선택한 핵심이라면 이 핵심위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고 국민들에게 다시 바로 선 모습으로 총선을 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핵심위가 권고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에서 저는 또 우리 의원들이고 원외위원장들이고 어떠한 뭐 여기에 뭐 시비를 걸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뭐 찬물 뜨거운 물 지금 우리가 가릴 수 있는 행편이 아닙니다. 예. 그 정도로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죠. 위기. 네? 수도권 서울 수도권이 특히 대통령도 이제 좀 자성하고 반성하고 뭐 성찰하면서 나부터 변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집권당이 언제까지 뭐 이 대통령의 우산 아래에서 우리가 비를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비를 맞으면서라도 태풍을 우리가 헤쳐나가서라도 폭풍을 헤쳐나가서라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설 수 있어야죠. 그 길을 우리 핵실이가 저는 안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인종한 핵심이 위원장에 대해서 뭐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은 결코 호락호락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기질도 있고 성부사적으로 그런 뭐 또 도전 정신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대충 본인이 이걸 뭐 일정 부분 뭐 민주당 김원경 핵심이처럼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그냥 접는 거라면은 아마 이건 맞지를 않았을 거예요. 예. 그 어쨌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끄러운 게 대사면 문제 아니겠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근데 본인들은 사면을 강요하고 있다, 당한다, 사면 당하기 싫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 당사자들이야 뭐 또 이 내용을 접하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나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우리 핵심이나 우리 당이 너무 깊게 함몰될 필요는 없어요.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의 윤리 징계를 받고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게 쌓여 있었겠죠.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뭐 본인 심정을 토로하고 나면요. 그 핵심이 이 권고 결의를 우리 당에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최고위에 이제 올라가잖아요.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 논란도 이제 싹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당이나 핵심이는 대범하게 이 사항을 접해야지 뭐 그렇게 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또 날새게 이렇게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그 어쨌든 뭐 이렇게 사면도 하고 뭐 그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통합이지만 또 다른 통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호남도 가서 5.18 묘지도 가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합과 이제 희생 뭐 이런 게 통합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뭐 모종 갈등과 반목 불신을 갖다가 이제 이 핵심에서 녹여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이제 통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뭐 이준석 전 당대표의 이제 조기 용태 문제라든지 뭐 홍준표 시장 이런 뭐 징계 문제라든지 또 뭐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픈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형식적인 통합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당 내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그러니까 뭐 그리고 우리가 정치가 너무 실종되어 있다 보니까 야당하고의 소통도 이거는 결론은 통합까지는 아니지만 상생 협력을 가져갈 수 있는 협치를 우리가 실종시킨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결론은 우리 당내 통합을 이렇게 주창하고 나면은 이제 이 다음 이제 문제는 대통령에서 국민 통합이죠. 예. 국민 통합의 여건을 우리 당이 그동안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미온적이었고 되려 대치 정국을 만든 게 있었다 그러면은 사회 갈등을 또 양산시킨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막 이렇게 볼썽사로운 모습이 있었다면 그걸 다 털어내겠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국민 통합이죠. 이 국민 통합까지도 우리 당의 핵심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당 내부터 이제 국민 대통합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가짐과 또 반성, 성찰을 통해서 이제 결론은 국민 통합을 위한 어떤 기반을 집권당인 국민의힘부터 먼저 자락을 까는 거죠. 이게 깔아지고 나면 대통령께서도 이제 정치 복원과 함께 국민 대통합을 위한 그런 행보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이재명 대표하고도 만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미 뭐 3자 회동을 뭐 제안은 됐습니다만은 뭐 행식과 뭐 너무 모양새에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어제 김포 얘기하도 놀라고 다가와가지고 그거부터 여쭤보려고. 아유도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제가 그 잘 몰랐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였습니다.